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최후의 수단까지 꺼내들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5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극비의 신형 무기인 미키탄 또는 기만탄을 함께 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정거리가 320km의 고체 연료를 사용한 이스칸데르 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가 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 미키탄, 그러니까 미키탄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미키탄이 처음 보는 기술인데 러시아가 가장 최근에 개발한 극비의 신무기라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 미키탄은 약 30cm 길이의 다트처럼 생겼고 이 몸통은 흰색이고 꼬리는 주황색으로 칠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속은 전자기기로 채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키탄은 미사일을 찾으려고 하는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무선 신호를 발생하고 발열 장치도 있어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이 열추적 미사일을 유인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이 미키탄의 모습이 2주 전부터 SNS에서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 미키탄이 워낙 생경해서 크기나 모양 때문에 집속탄에서 나오는 소형 폭탄으로 오인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군에서 22년간 폭발물 처리 군인으로 일한 폭탄 전문가 리처드 스티븐스는 중국과 러시아의 수많은 탄약을 봤지만 이건 처음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과 민간의 폭탄 전문가 사이트에 이 탄약 사진을 올렸지만 이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더불어서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포착된 이 미키탄은 냉전 시대에 사용하던 미키탄과 유사한 형태인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도 이 무기는 극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면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미키탄을 사용한 걸 보면 이 러시아군 지도부가 부주의하거나 그러니까 원래 써서는 안 될 것을 실수해서 썼거나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 미키탄을 사용하면 서방의 정보당국이 이를 수집해서 연구할 것이 뻔한데도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교수는 이어서 최신 이 극비 기술을 사용할 만큼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러시아의 신기술이 공개된 것을 놓고 매우 신이 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미키탄까지 썼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역으로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방어력을 가지고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한마디로 최악이죠.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푸틴이 의도했던 대로 전쟁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으니까 푸틴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급기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극비의 무기까지 꺼내들어서 이 우크라이나를 초토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5일 또 다른 보도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는 시리아인들이 무시무시한 데자뷰를 느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쏟아붓는 공격 방식, 이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 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국제 제재 등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와 양상이
시리아 내전과 똑 닮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시리아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묻지 않은 것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뉴욕타임스가 정리한 시리아 내전 상황을 보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시위를 시리아 정부가 유혈 진압하면서 급기야 이 정부와 무장 반군 그리고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를 지하디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다방면의 갈등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무기를 들기 시작을 하니까 정부군은 반군의 포탄을 투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 점령 지역의 학교, 병원, 주택가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반군 도시를 포위하고 식수, 식량을 차단해서 고사작전에도 돌입을 했습니다. 시리아 정부에 의한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라든지 포위작전 같은 모습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벌이는 작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시리아 알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졌습니다만 시리아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차별적인 공격 행동을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 또한 지금의 푸틴과 완전히 닮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의 제1간 후원자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점. 이걸 보면 이 사람을 좀 선뜩하게 만듭니다. 눈여겨볼 게 뭐냐면 당시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테러 조직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낙인을 찍는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를 퍼뜨린 점, 또 반군이 시리아 정부를 비난하려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이런 가짜 깃발 작전, 이게 동원됐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지금 러시아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시리아 정부군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반군 장악을 하지 못하니까 급기야 2013년 8월 반군 지역인 다마스쿠스 인근에 이 화학무기를 투하해서 세계를 경악시켰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공격으로 1,4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는데 시리아는 내전 중에 화학무기 공격을 최소 350건 이상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 러시아군이 내전에 적극 개입한 이후에 화학무기 사용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무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푸틴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서 생화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뉴욕타임스는 시리아 내전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반군 소탕을 명분으로 내전이 치열했을 때 많은 시리아인들은 노골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서방 국가의 군이 개입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정작 서방 세계는 규탄만 하고 제재만 가할 뿐 군사 개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정작 시리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개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서방 국가의 직접적 개입 없이 홀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시리아 내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인접국을 침공한 건 아니고 자국 내에서 통제권을 차지하려고 내전을 벌였다는 점, 시리아가 핵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곳이 유럽과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중동 지역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핵무장국인 러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은 훨씬 더 신중해야 되지만 푸틴이 유럽 대륙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중동 국가와는 달리 매우 엄중한 대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 지적을 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푸틴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푸틴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푸틴이 더 이상 승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시리아 내전 때 같이
생화학무기라도 동원하게 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는 즉각 유럽 전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토나 미국 역시 정면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계속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끝내 실패했을 경우에 바로 그 지역에 생화학무기를 투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경우에 서방 진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푸틴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는 푸틴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참 잘 해왔습니다. 푸틴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이 제재가 몇 달간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실상 러시아는 회생 불가능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위기감까지 안겨주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격을 늦출 수 있었고, 또 러시아의 실체를 온 세계에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틴이 서방 진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 그러니까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든지 핵무기를 일부라도 투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방안이 어쩌면 세계 제3차 대전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푸틴의 무지막지한 도발을 끝내 경제 제재 등으로만 퉁치려 한다 그러면 푸틴은 그런 도발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푸틴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도 덩달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오는 24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특별 정상회의, 그리고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24일 열리는 나토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가 없고 정당하지 않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억지 및 방어 노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토 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EU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전쟁 피해에 따른 인도적 지원 및 충돌과 관련된 다른 도전 과제 등을 포함해서 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공통된 우려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렌스키 백악관 대변인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유럽 정상들을 직접 만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논의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푸틴의 종말적 군사 대응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을 보면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이란 말한 러시아의 실체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종이 호랑이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전쟁 한번 치를 수 없는 그런 전력임이 확인된 겁니다. 그 러시아의 푸틴이 믿을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인간 쓰레기가 핵무기의 단추를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푸틴이 생화학무기라든지 핵무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 푸틴은 물론이고 러시아에게도 종말이 올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